논리 10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내용 함축 파트 볼 건데, 내용 함축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담아서 푼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섞여서 나온다라고 그랬으니까 빈칸 항상 위치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근거를 어디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항상 먼저 계획한 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서 문장 간의 관계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그거 계속 신경 쓰면서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여기 블랭크 자체가 마지막 구간에 블랭크가 뚫렸기 때문에 앞 내용을 아마 정리해주는 문장인 것 같고, 특히나 위치가 주어 부분이에요, 동사구예요? 주어 부분이에요. 그럼 주어 부분은 보통 앞 내용을 받아오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빈칸의 자리는 주어 자리라 앞 내용 정리 구간일 것이다 라고 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구체적인 진술 바탕으로 제네럴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그리고 보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빈칸의 어떤 형태에서 나머지 문장들을 통해서 빈칸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누구랑 속성이 같냐면 스트리트 아트랑 이제 속성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리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랑 속성을 같이 가는 비슷한 단어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근거로 가지고 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오니까 have been highly controversial forms of expression for centuries. 요거니까 이제 굉장히 논란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의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예술은 예술인데 뭔가 좀 논쟁거리를 줄 만한 뭔가 그런 대상일 것이다 라고 조금 어느 정도 속성을 잡은 다음에 앞에를 좀 빠르게 읽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앞을 보면 Some people call it a plug and an eyesore. 사람들은 그것을이니까 이시 받아오는 게 요거겠죠. 그것을 plug 또는 eyesore 색깔 마이너스라고 여긴대요. 조금 흉물스럽게 여기고 Others consider it an expression of their basic rights. 누군가는 그것을 기본 권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대요. 즉 뭔가 생긴 게 썩 그렇게 좋진 않은데 뭔가 어쨌든 권리를 표현한다는 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도 Some of it has deep political meaning. 굉장히 어떤 것은 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while some of it 또 어떤 거는 is a word or two written quickly in permanent marker. 그냥 어떤 이 permanent marker면 그거죠. 그 영구적으로 안 져지는 그 유성 매직 같은 거. 하여튼 뭔가 그런 마커 같은 것들을 엄청 빠르게 휘갈겨 쓴. 그러니까 아트는 아트인데 뭔가 빠르게 휘갈겨 쓴이면 약간 낙서 같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And it can be found all over cities around the world. Rooftops, bridges, all the walls of abandoned buildings니까 그것들이 또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계속 설명 이어가는 게 거의 도시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특히 지붕, 막 다리, 벽 이런 데서 발견이 된대요. 그럼 우리 흔하게 많이 보던 거 생각하면 되죠. 막 벽에 이렇게 막 페인트 칠로 막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래피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는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제 그래피티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만 있었다면 읽으면서 이거 그래피티지라고 하고 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분명히 아티팩트나 페인팅을 고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피티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래피티를 답으로 고르고 아티팩트나 페인팅을 답으로 고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얘도 어쨌든 페인팅은 페인팅이잖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로 폭이 안 좁혀져요? 모든 그림이 다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속성들을 지니고 있는 걸로 폭이 좁아지는 애는 그래피티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꿔 말해서 페인팅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는 거지 페인팅 이꼴 다 이런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괄적인 선지가 답같이 느껴져도 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AC를 지금 지우고 D를 골랐다면 다른 문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B는 단어만 알면 답으로 안 고르내지만
얘는 좀 알아둬야 되는 단어라서 이 vandalism은 그 공공재나 또는 이런 예술 작품을 파괴하고 망치는 행위 그런 걸 이제 vandal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은근히 좀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은 해두고 있읍시다. 나중에 논리나 독해에서 만나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빈칸 위치 체크해서 위에서 근거 쫙 따가지고 이 범위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줬죠. 선지 비교까지 해가지고. 자, 요 자세 그대로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다시 빈칸 위치가 첫 번째 문장이니까 당연히 아마 주제문이 시작되는 그쵸 제네럴한 자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가지고 정리하라는 것일 텐데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퍼퍼가 held that 이런 걸 믿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고르라는 건데 결국 빈칸 뒤에 내용이 scientific hypothesis니까 과학적인 가설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뒤를 읽으면서 어디에 집중해서 근거를 찾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과학적 가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지를 둘러봐서 테마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선지 자체가 뭐니까? general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general 자리에서 온 거니까. 그랬을 때 구조가 지금 다 비슷한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즉 부정어 붙고 안 붙고는 우리가 아직 판단 전이고 뭘 판단해야 돼요? prove냐? not prove냐? disprove냐? 요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가설을 prove 할 수 있냐 또는 disprove 할 수 있냐를 가지고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를 시선을 이렇게 좁혀놓고 가면 내가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생각하는 범위가 이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선지가 이용하기 좋게 생겼으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지를 항상 이용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선지가 막 테마를 알 수 없게 다 다른 단어로 쓰였다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어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런 건 없어요. 뭔가가 항상 고정된 건 없지만 내 이 여러 번의 경험치로 이건 이게 낫겠다. 이건 얘부터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차차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로 뭘 넣어놓는 거예요? 선지가 다 비슷하게 생겨먹고 서로 논리만 다르니까 힌트가 뭐로 좁힐 수 있어서 prove 또는 disprove 얘기인 걸 좁힐 수 있어서 얘는 갖고 가는 게 더 좋겠다. 요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과학적 가설을 입증할 수 있냐 없냐? 요거의 시선으로 봅시다. 다음 문장에 His argument is founded on the basic flow underlying or inductive reasoning from which scientific principles are deriv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의 주장은 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뭘 기반으로 주장했는지 안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장이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어디 뒤를 보면 되냐면 콜론 뒤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뒤에 말하죠. In Popper's words. Poppers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뭐냐면 The logical situation is extremely simple. 논리적인 상황은 굉장히 간단하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적 가설이 입증되냐고 안 되냐고 요거죠. 그래서 논리적 상황은 굉장히 간단하다. 바로 뒤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설명드리는 거냐면 제 시선이 여기서 빈칸 들어갈 걸 파악을 했으면 여기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뒤로 넘어가서 No number of white swans can establish the theory that all swans are white. The first observation of a black swan can refute it. 자, 그럼 여기서 눈에 튀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하얀색 백조가 있다고 해도 걔가 이 이론을 확립할 수는 없다. 모든 백조가 다 하얗다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근데 우린 이걸 무슨 시선에서? prove, disprove 시선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확립하는 건 뭐죠? prove랑 같은 말. 그러면 무언가를 prove 할 수는 없는 거. 어려운 거죠. 근데 뒤에 The first observation of a black swan can refute it. 한 마리의 그 검정 백조만 딱 관찰이 돼도 바로 반박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refute는 뭐랑 같은 말? disprove랑 같은 말.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반박은 할 수 있다. 자, 그럼 뭐는 안 되고?
prove는 안 되고 뭐는 되고 disprove는 되고 몇 번 고르면 돼요? 3번에 it is not possible to conclusively prove but that it is possible to conclusively disprove. 부정문, 긍정문. 그럼 답은 C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막 읽고 생각해서 푸는 것보다 어때요? 얘는 선지로 방향을 좁혀놓고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덜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의 형태, 이런 문제의 유형은 선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았겠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요, 기준이 적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좁혀줄 수 있는 근거들은 확실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 너무 짧은 문장이네요. 당연히 포괄적인 진술에 해당되는 자리고 그 다음 뒤가 구체적 진술의 자리인데,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구조가 뭐 여기 and도 나오고요. 그 뒤에는요 yes이 나와요. 그럼 아마 yet 뒤부터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앞 내용으로 아마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볼게요. 블랭크가 중요하대요. 색깔 플러스란 얘기죠. 뒤에 봤더니 losing the right to drive. 이거 바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운전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얘 부정문 긍정문? 부정문. 얘가 없는 거죠. 자, 얘가 없는 것은 for many elderly people들에게 as traumatic as being widowed. 색깔 완전 마이너스하대요. 그러면 앞에 거 동그라미가 플러스죠. 그럼 당연히 뭐가 없으면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없으면 마이너스. 바로 나와버렸네요. 동그라미가. 그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100 동그라미인 것이니까 정답 바로 뭐겠어요? 운전할 수 있는 거? mobility가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사실 바로 풀고 끝내버릴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는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해보면 And as the population ages, that trauma will be felt by more and more people in the future.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차 인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트라우마는 거의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 내용 아니죠. 앞에 논리관계를 건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yes은 어차피 뒤집히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안 체크하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 요거는 문제풀이랑 별개로 제가 독해 때문에 좀 우리 논리 독해랑 나중에 연결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건데, 이때 yes은 세부 역접일까요? 전체 역접일까요? Yet the safety of other road users, let alone that of an elderly driver himself, is paramount. 자, 이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 얘는 5초 안에 대답하면 큰일 나요. 그건 내 감이에요. 그쵸? 판단하셔야 돼요. 앞에 논리가 뭐예요? 앞에 and는 논리관계 안 바꾼다 그랬네요. 세 문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앞에 세 문장이 말한 논리가 뭐죠? mobility가, 즉 운전할 권리가 중요하다. 근데 특히 누구한테 그렇대요? 나이가 들어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노인들도 운전을 해야 된다는 쪽이죠. 논리관계가. 근데 뒤 볼까요? The safety of other road users. 다른 그 도로의 운전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대요. 그럼 이거는 노인들 운전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니까. 전체 역접이에요. 그쵸? 그래서 독해로 나오진 않았지만 논리관계가 의도하는 바가 아예 반대죠. 그러니까 앞은 지금 보면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운전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노인들에게 너무나도 트라우마틱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점차 인구가 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운전할 권리가 중요하다. 이동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뭐도 중요하다? 다른 도로 위의 이 사용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들 운전하면 안 된다 쪽에 논리니까 서로 완전히 대립이 돼버리는 문장이 되겠죠.
그 뒤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잘려가지고. 그렇지만 이 문장 자체는 앞 논리랑 완전 대조되는 논리다. 이런 걸 또 체크할 수 있었는지 문제에서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될까요? 이렇게 항상 느낌 말고 뭐로?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앞은 이런 말 하려는 거고 뒤는 이런 말 하려는 거니까 서로 뭐 대립이다, 전체 역접이다 또는 세부 역접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요거 부정문 바로 받아서 푸는 거 정도 체크하셨으면 되고 추가적인 요런 연결사 판단하는 것까지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될까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4번 문제도 첫 번째 자리에 빈칸이니까 당연히 general specific? 제네럴 자리가 될 거예요. 자, 제네럴 자리인데 제가 제네럴 자리 체크할 때 항상 뭐 같이 체크하라고 했죠? 무작정 뒤부터 보는 거 아니고 빈칸이 뚫린 문장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경우의 수를 최대한 좁혀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통의 정의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화살표 관계가 있네요. 즉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뭘 느낀다? pain, 통증을 정의한대요. 고통, 통증.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이 관계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음 문장에 commonly held belief that the heart occupies the entire chest, for example. 예시가 나왔어요. 예시는 당연히 제네럴의 완전 딱 논리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죠. 자, 대부분 통념이 어떻게 생각해요? The heart가 심장이 the entire chest. 전체 이 chest 가슴 흉부를 차지한다,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ay lead to 화살표였네요. 그게 어떤 생각을 이끄냐면 an interpretation of all pains in this area. 이 구역의 모든 어떤 통증을 해석하게 한대요. 뭐로? heart trouble이나 heart attack로. 그렇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찾는 건 누구예요? 동그라미였으니까 그 동그라미는 뭐인 거예요? 여기 생각인 거죠. heart가 전체 흉부를 차지한다, 구성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심장의 어떤 위치, 그 구조에 따라 우리가 뭘 생각한다? 통증을 결정한다. 요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동그라미 자리에?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voluntary and psychological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expectations about medicine도 아니고 the views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얘가 들어와야죠. 그쵸?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우리는 통증을 판단한다, 결정한다, 정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좀 오답으로 또 잘 골랐던 게 B번이었거든요. 자, B번을 고른 분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근거 위치에 대한 아직 판단이 좀 덜 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빈칸 문장을 예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예,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장이라고 했을 때 2번 문장은 1번 문장을 서포팅하는 예시죠. 그쵸? 예, 예시예요. 근데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에 A case has been described of a man 블라블라 쭉 갔을 때 아마 B번을 고르신 분들은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논리관계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무슨 말인가 싶어서 뒤를 아마 가서 B를 고른 경우일 거예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일단 무슨 습관부터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직접적으로 서포팅하는 문장인데 심지어 바로 예시든 건데 논리관계 체크하지 않은 것. 이것부터 일단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문장을 놓친 게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요. 또 다른 사례죠. 그럼 또 다른 사례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예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에 있던 제네럴과 가장 멀어진 스페시픽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관 개입을 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방향이 있어야 이 구체적인 진술들이 해석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계만 멀어져야 이게 좀 체크할 만한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 버리면 방향의 기준이 없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는데 뭔 소린지 일단 몰라서 마음이 급해요. 일단 다음 문장을 내려가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내려가서 A case has been described of a man who clung to the idea that he had trouble with the heart despite the numerous diagnostic tests that excluded cardiac disease because he still had pain over his heart 라는 요 문장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집착해요. 어떤 생각에? 나 심장에 트러블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검사를 해봤는데 이 cardiac disease가 없대요. 그러니까 없는데 자꾸 아프대요. 왜냐하면 because he still had pain over his heart. 이 his heart 근처 over이죠. 가슴 전체에 이 심장 쪽 부근 전체에 통증이 있어서 자기는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포인트가 앞에서 이 방향이 있으면 포인트가 1로 오거든요. 심장 전체에 주변 전체의 통증을 느껴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쪽으로 오는데 이걸 안 읽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장만 지금 있는 상태에선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얘 뻥치네 이렇게. 그러니까 질병도 없는데 응? 자꾸 자기 생각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는 거네 하니까 뭘 고르는 거예요? psychological을 지금 있는 걸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의 이제 흔한 유형이. 이제 이렇게 고르게 되면 어때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본문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논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내가 근거를 빼놓고 방향을 빼놓고 오면 논점을 잘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 맘대로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정리되시죠? 왜냐하면 이게 논점이려면 반드시 그 전 문장에서 그 논점이 건드려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속대조든 아니면 심리적이라고 뭐 마음에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 뭐 그렇게 된다든 어쨌든 비슷한 말이 앞에서 한 번은 나왔어야 돼요. 다시 MP는 무조건 PP 반복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프다고 느끼는 건 애를 잡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로 앞에서도 검토했어야 돼요. 바로 앞 문장에는 그럼 psychological 이야기가 있었나? 없었죠? 그럼 고르면 안 돼요. 정리되시죠? 하나의 글의 논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반드시 반복되어야 해요. 근데 psychological 논리는 반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논점이 아니니까. 자, 근데 누구는 반복 중? structure. 지금 보면 structure의 시선으로 보면 자, 고통,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블랭크에 의해서 정의된다. 뒤에 두 번째 문장에 나온 게 heart occupies the entire chest, lead to pain. 아주 화살표 관계를 명확하게 줬어요. 그렇죠? 심장이 전체 흉부를 차지한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통을 전체를 다 느낀다. 그렇죠? 모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뒤에서도 뭐가 반복돼요? 자꾸 아프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자꾸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뭐 때문에? Over his heart. 이 흉부 전체에 걸쳐서 통증이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 즉 우리는 통증을 자꾸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 그쵸. 신체적인 구조, 기능, 그 위치에 따라, 그 구조에 따라 나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정리될까요? 반복된 논리는 누구다? structure.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고르는 사고에서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장 뒤에 두 번째 문장이 더 직접적인 근거였는데 절대 그냥 내려가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만약에 내려갔어요. 내려갔어도 뭐 하셔야 돼요? 다시 두 번째 문장과 비교하셔서 반복되는 논리인지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줘야 된다. 근데 애초에 잘 읽었으면 제일 좋았겠고 애초에 누구 찾았으면 화살표 관계 체크해가지고 구조 잡아줬으면 더 잘 풀 수 있었겠고 근데 잘못 잡더라도 검토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4번 문제가 제가 이제 되게 길게 아주 공들여서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공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상위권 학교에 좀 이렇게 붙는 학생들의 좀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의 좀 차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석을 못해서도 아니고요. 근거를 막 아예 못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런 약간 마음이 더 먼저 앞서는 거. 그러니까 살짝 신나는 거. 뭔지 알아요? 그 문제를 풀 때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순간 근거가 누락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검토가 빠져가지고 내 주관, 내 마음에 드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미 해석도 되고 이해도 되고 내가 아는 것도 있으면 이전에 봤던 내용 내의 테마인 것 같거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답으로 골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막 해석이 아직 좀 더디고 그래서 지금 제 수업 내용을 그 흰 도화지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는 친구들은 오히려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막 해석이 막 후루룩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이 앞서서 푸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틀리는 문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걸 안 틀렸으면 나 지금 풀이 습관대로 잘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하고 계신 거고 근데 내가 이거 틀렸다 그러면 오히려 잘해서 마음이 앞섰다. 그거는 습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결국은 제가 그 수준별로 사실 수업을 나누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되는 단계, 밟아야 되는 단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이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 과정들의 단계에 충실하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으면 도화지에 착착 그리면 되는 거고 이미 기존에 그려진 좀 잘못 그려진 그림이 많으면 열심히 지우고 그려야 되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여기는 빈칸 위치가 This lesson teaches as a lesson things blank니까 교훈 정리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제네럴한 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교훈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야기나 어떤 사례가 나오고 그거를 정리해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Picture in your mind a calm lake, a surface like glass reflecting the sky and the fruit trees along its edge. 어떤 이 분위기가 그려져요? 굉장히 엄청 차분하고 막 잔잔하고 색깔 되게 플러스한 평화로운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이야기는 쭉 들어봐야 돼요. 자, 다음 문장을 바로 보면 A short distance from the shore, a flock of geese float smoothly along the surface니까 이 거위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대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뭘 하냐? With their long necks extended gracefully, they barely created a ripple on the surface of the lake. 여기까지도 분위기 다 똑같죠? 굉장히 이렇게 목을 길게 이렇게 뽐내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잔잔한 이런 리플 물결을 만들면서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That picture is very serene.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인다. 고요해 보인다. But 그러나 하고 딱 꺾이는 거죠. 그러나 below the surface of the water are a bunch of legs furiously churning. 근데 물표면 아래에서 얘네들 엄청나게 발길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겉으로는 뭐하게 보이는데 플러스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은 엄청 이렇게 고군분투 중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좀 마이너스하더라. 요렇게 좀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겉속대조에 사실 되게 잘 나오는 게 이런 surface, 표면으로 나누는 거. 표면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고군분투 중이고 그 표면 밖에서는 겉으로는 플러스한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on the surface, below the surface 요 관계를 봐줘도 좋았겠다. 그래서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겉속대조랑 같이 이렇게 잘 나올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표면 겉으로는 이랬는데 속은 이러했다. 근데 그러면 내가 furiously churning이라는 단어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몰라도 당연히 겉속대조니까 또 벗도 있으니까 seren의 반대되는 속성이 됐겠죠. 뭔지 몰라도 평화롭지 않았던 거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좀 더 쉽게 풀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또 있었겠어요. 뭘까요? 이러고 문장이 끝났으면 무조건 앞을 읽고 푸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서포팅이 또 붙었죠. 그럼 여기도 서포팅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앞 서포팅과 뒤 서포팅 중에 누가 짧아요? 뒤가 짧으면 뒤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럼 애초에 안 읽고 뒤를 읽고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 한번 볼게요. A smiling face may not reflect a broken heart.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어도 그 속은 broken. 색깔 마이너스 했을 수도 있대요. face랑 heart랑 다시 무슨 대조? 겉속대조죠. 그 다음에 an efficient worker may not reflect the nervous approval seeker. 그러니까 efficient worker 색깔 엄청 플러스해 보여도 그게 이꼴 보여주진 않는데요. 이걸 반영, 즉 드러내진 않는데요. 그 속은 뭐한데? 색깔 완전 nervous, 마이너스한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face, heart 또는 reflect 이런 단어들이 다 겉속 대조를 좀 이룰 수 있는 말들이고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웃고 있어도 사실 그 안은 엄청 슬플 수도 있다는 거고 얘도 엄청 겉으로 막 일 잘해 보여도 안은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 어때요? 이 의미 자체도 겉속 대조니까 시그널을 발견하든 못하든 그래서 뒤를 읽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무슨 테마를? 겉속 대조 테마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 뭐 고르면 돼요? things 무언가가 항상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appear도 딱 무슨 단어? 겉속대조 말하기 너무너무 좋은 단어죠.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대로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겉속대조의 테마만 잡았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겠지만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앞을 읽고 풀었어야 했나? 이게 더 빨랐나? 뒤도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포인트를 조금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좀 문제풀이 방식은 다각도로 좀 알고 있어야 좀 이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고 또 이거 생각 안 나면 이렇게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들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가장 빠른 풀이는 여기만 읽고 푸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될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방금 우리 이 문제랑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도 결국은 뭘 찾아야 돼요? 반복되는 겉속대조의 테마를 잡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거에 쏠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efficient nervous가 테마가 아니죠. 스마일하고 막 broken한 게 테마가 아니죠. 뭐가 테마예요? 다르다는 게 테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끌어내는 논리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건데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습관 같은 거 다시 한번 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여러분 6번은 For all of them, TV is blank예요. 여러분 이 문장 보면 빈칸 근거 앞에서 잡을까요? 뒤에서 잡을까요? 위치. TV is blank 주어 빈칸 동사구 빈칸. 동사구 빈칸 근거 어디서? 뒤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위치도 중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아마도 앞에 서론과 이제 막 본론에 결론으로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이니까 앞인 아마 TV 얘기까지만 했을 것 같고요. 블랭크 이야기는 아마 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그냥 빠르게 주어 동사 위주로만 보면 뭐예요? TV 많이 본다. TV 많이 본다. TV 많이 본다. 이게 다죠. 다 TV 많이 본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볼게요. Following stories on TV provides people with topics of conversations, allows them to get to know one another's taste and preferences, and enables them to explore the current social and cultural preoccupations that TV directs them towards.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얘가 근거가 맞겠다라고 전 생각해요. 왜? 문장이 기니까. 문장이 길다는 건 그 앞에서 이미 포괄적 진술이 나왔었단 얘기입니다. 얘가 구체적 진술이기 때문에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이라면 그 앞엔 당연히 누가 있었어야 된다? 제네럴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보고 잡으라는 거겠죠. 그럼 관계 잡아봅시다. TV는 블랭크예요. 자, 그러면 체크하면 TV는 우리한테 이런 걸 준다예요. 그걸 한 단어로 바꾸래요.
그럼 테마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한테 뭘 주냐면 사람들한테 대화할 주제를 줘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Allows them to get to know one another taste and preferences.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알 수 있게 해준대요.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걸 그쵸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도 enables them to explore the current social and cultural preoccupations that TV directs them towards.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럼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그리고 사실 마지막 문장도 당연히 supporting 문장이겠죠. Workmates and friends are bonded together by their responses to the news, sitcoms, dramas, or soaps that they have seen on TV. TV에 의해서 되는 결과는 여기가 paraphrasing이죠. 친구들끼리 잘 어울러지게 되더라.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교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누구 들어가면 돼요? 소셜 테마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겠죠. A powerful social cement.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정리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뭘 조금 생각해서 제너럴과 스페시픽의 관계를 생각해서 근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바로 찾아서 풀 수 있었겠다.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제일 마지막이라서 앞 내용을 정리해주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이 문장의 빈칸 위치를 보고 이 글 구조 예상할 수 있을까요? Stories so blank like that of Barcelona are rare. 해석하면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그것처럼 그 블랭크가 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제일 앞에는 무슨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바르셀로나 이야기가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바르셀로나는 이게 있었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에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즉 아직 모르지만 B에는 얘가 없는 거죠. 즉 A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그게 없었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블랭크만 찾으면 되니까 누구 이야기만 읽어도 되겠어요? B. 빈칸이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A만 사실 읽어도 바로 고를 수도 있겠죠. 물론 B 읽어서 정리해도 괜찮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대조의 쟁점이 사실은 딱 블랭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확인되면 대조의 쟁점이 체크되면 바로 문제 풀고 끝내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자, 1985년, 1986년도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천식이 이제 막 엄청 유행을 했어요. So the city's researchers first turned to the usual suspects such as air pollution, pollen, and mold.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이라고 의심을 한 거죠. But 그러나 a series of telephone interviews with the sufferers pointed to a much more precise cause. 더 많은 원인이 뭔가 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대요. So all the attacks that occurred by the harbor and at times when ships were unloading soybeans, the cause was clear. Soybean dust. So was the solution the installation of filters on the harbor cellars. asthma is 나오는 순간 시제가 바뀌어서 여기까지 바르셀로나 끝났구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단락이 바뀔 때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바뀌거나 또는 시제가 바뀌는 것을 잘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애초에 바르셀로나는 여러분 구정보 신정보 보통 구정보 이제 다룰 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왜냐면 역사적인 이야기 하는 거라서 그래서 구정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정보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앞에 A 달라고 엄청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대조의 쟁점 포인트만 찾으면 되는데 필자가 이쁘게 강조해 놨어요. 문장의 형태로 원인은 명확했다. 그래서 해결책도 명확했다. 그럼 아마 B는요? 원인도 해결책도 명확하지 않겠죠. 이런 게 필자가
그냥 해두는 게 아닌 거예요. 저런 강조 표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왜? 저게 포인트니까 강조를 해놓은 거죠. 그거를 더벨이나 이때시나 막 이런 구문 자체로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좀 형식을 분리시켜가지고 강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필자 마음이지만 어쨌든 눈에 띄죠. 뭐 가끔 이탈릭체로 강조를 하기도 하고 큰 따옴표에 넣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강조의 표현법은 많습니다만, 근데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자, 우리 뭐 예상한다고요? 원인과 해결책이 unclear 할 것 같아요. 볼게요. Asthma is one of the world's most common chronic disease. It affects about 300 million people. Yet, what triggers any given asthma attack is unclear.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죠? 원인은 뭐하다? unclear, 불분명하다. 따라서 당연히 해결책도 불분명하다니까 블랭크에 뭐 들어오면 돼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해결책 있었는데 오늘날은 해결책 없는 이야기니까 해결책, 즉 색깔 플러스의 이야기 뭐 골라주면 돼요? The success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공은 뭐 말한 거예요?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 지문은 이런 걸 연습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고 바르셀로나처럼이니까 서로 비교대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정이라서 둘이 서로 반대구나. 그럼 뭘 찾아야겠다? 대조의 쟁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눈으로 빠르게 보면서 포인트, 서로 대조되는 포인트를 체크하는데 뭐가 대조다? 원인과 해결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해결함, 근데 오늘날은 해결 못함, 요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결, 즉 색깔 플러스가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보면 시간과 에너지가 되게 많이 줄죠. 앞을 읽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논점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 함축 부분은 사실 독해랑도 되게 많이 이어지는 거기도 한데, 독해에서도 이 빈칸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독해 빈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글에서 빈칸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빈칸의 위치를 체크해서 반드시 근거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근거의 범위, 경우의 수를 최대한 좁혀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딱 포인트를 대조의 쟁점이구나 이렇게 좁혀놓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죽어라 뭘 찾아야 돼요? 단락 바뀌는 곳. 단락 바뀌는 곳 찾아가지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할 거, 접속사 없이도 단락이 바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누구한테만 의존하면 안 돼요. 접속사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주어가 바뀌거나 시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또는 동사가 turn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충분히 내용들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하시면서 시제 변화도 유의하자.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바르셀로나 보자마자 사실 준비했어요. 시제 바뀌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바르셀로나는 보통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을 거니까 구정부, 신정부 대조될 것 같은데 시제 바뀌나? 눈으로 쓱 보는데 시제 바뀌네. 그러면 앞뒤로 대조의 쟁점, clear, unclear 보이니까 원인 해결 앞은 알고 뒤는 모르네. 얘는 해결 안 된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풀면 되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좀 느낄 게 뭐냐면, 제가 해석과 이해빨로 풀지 말라고 했던 게 더 이제 체감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석과 이해가 돼도 논리가 빠지면 오답을 고르게 되거든요. 결국은 해석과 이해가 안 돼도 논리만 있으면 그래도 답은 고를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 관계를 잘 체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예습해서 오실 때에도 이런 효율적인 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포인트까지 좀 잘 고민하셔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답 근거 위치 잘 체크하셔서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꼭 체크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